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으로 부산 MBC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TV 비평 시청자가 말한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정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경진입니다. 부산 MBC가 2024년 하반기에 선보였던 프로그램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부산 MBC 프로그램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역 음악인들에게 무대를 제공해 관객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또 시청자들에게는 지역 음악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부산 MBC 마이스테이지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생방송 브라보가 매주 금요일 저녁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TV닥터 인사이드는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그리고 보도 프로그램이 시사 포커스 이는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탐사, 심층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상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수활동비등 검찰 예산 최초 공동검증 연속 보도가 제51회 한국방송대상 지역뉴스 보도부문 작품상을 수상했고요. 또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추진 감시 보도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의 2024년 3분기 좋은 보도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MBC 특집 다큐 남극이 허락한 사람들은 제37회 MBC 계열사 작품 경연대회에서 작품상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 외에도 부산 MBC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뉴스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시청자의 눈으로 바라본 올 하반기 부산 MBC의 프로그램은 어땠을지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부산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산 지역 유일한 언론 시민단체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의 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김보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하승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학 중인 심송민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부산 MBC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비판, 비평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대표해서 나오신 만큼 여러 가지 비평들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올해 부산 MBC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느낌은 어땠는지 총평부터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산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보영 정책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산 MBC의 강점이었던 시사 영역보다는 보다 시민 밀착적인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내세웠던 하반기가 아니었나라는 좀 평가가 됩니다. 네. 특히 지역 뮤지션들에게 또 하나의 질 높은 공연의 장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또 지역민에게는 인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스테이지가 있었고요. 또 시청자 제보 영상을 담아서 다양한 시민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던 생방송 브라보의 우리 동네 톡톡은 지역 방송만이 담아낼 수 있는 진짜 지역의 이야기로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 MBC의 강점이었던 시사 프로그램에서 조금은 힘을 뺀 듯해서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지역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었던 빅벙커도 상반기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 시사 포커스인도 지역 현안을 다양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해당 현안에 관련 기관의 입장만 좀 부각하는 듯해서 현안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권력 감시의 언론의 역할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았나라고 평가됩니다. 네, 칭찬도 비판도 조금 적절히 섞어서 해주신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승태 교수님은 부산 MBC 올해 프로그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칭찬을 좀 많이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역 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판단되고요. 우선 제한된 자원과 또 방송 시간을 가지고도 정말 다양한 그런 콘텐츠와 장르의 내용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충실히 제공해왔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부산 MBC 연말 콘서트와 같은 문화예술 이벤트를 이제 기획함으로써 부산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브라보 코너에 행복을 쏘는 차차차에서도 지역의 다양한 현장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고요. 또 지역민들에게 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역의 정체성을 잘 살리는 동시에 트렌디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 방송사로서의 가치를 높여왔다고 평가합니다.
네. 자, 김보현 팀장님에 이어서 하승태 교수님의 총평까지 들어봤는데요. 사실 지금 이분은 TV를 많이 보실까, 부산 MBC 프로그램을 좀 많이 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송민 학생의 총평도 궁금하거든요. 네, 요즘 세대는 텔레비전을 좀 많이 안 본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텔레비전부터 켜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인상 깊게 봤던 게 오늘은 뭐 묵지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아스트로 멤버인 진진이 출연해서 보게 됐는데 맛있는 음식도 많이 나오고 저희 또래 청년들의 고민도 잘 담고 있어서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 부산 MBC가 지역 청년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또 신박한 소재를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MZ 세대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많았다 하면은 또 이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세 분의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는 심송민 학생이 부산 MBC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 직접 가봤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MBC 프로그램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그 뒷이야기를 낱낱이 전해드릴 시민 리포터 심송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찾아갈 곳은요. 생방송 브라보에서 큰 사랑을 얻고 있는 행복을 쏘는 차차차 프로그램 촬영 현장인데요. 매주 신청자 사연을 받아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현장일지 정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이게 진짜 그 방송으로만 보던 그 커피차인데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또 둘러보니까 나에게 봉사란 이렇게 칸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봉사자분들께서 작성해 주시는 칸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민 리포터님도 그림으로 같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일러스트도 너무 귀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커피 나눔만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연탄 배달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또 어떻게 하다가 연탄 배달까지 하고 계신지. 근데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봉사다 보니까 제가 좀 같은 마음을 함께 나누면 더 행복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실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접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주원초등학교라고 내년 초에 이제 폐교가 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졸업식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전교생 수도 되게 적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행복을 나눴던 게 지금 생각이 많이 나고요. 제가 어떤 영향을 좋게 조금 쓸 수 있을까 고민이 늘 많았는데 이 코너를 너무 감사하게도 맡으면서 제가 좋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차차 촬영을 혼자 도맡아 하시려다 보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촬영하러 나오시면 주로 촬영 순서가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현장에 나오면 사실 다 이렇게 백지화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 맞게끔 굉장히 유동적이고 정해진 건 없어요. 항상 그에 맞게끔 저희가 다시 또 세팅해서 찍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촬영도 오시고 네. 그리고 또 연말에도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 저희가 이렇게 따뜻한 커피나 이렇게 그런 것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오늘이 아마 가장 기억에 남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곧 커피차가 오픈한다고 해서요. 저도 수민 리포터님 도우러 빨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커피차에 준비된 메뉴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겨울답게 저희가 고구마 라떼랑 밤 라떼 그리고 커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은 저희 좀 스페셜 메뉴긴 한데 처음으로 어묵이랑 물떡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추운 날씨를 좀 저격해서 그런 추운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간식까지 준비되어 있는 거네요. 네.
차차차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혹시 원래부터 차차차 프로그램을 보고 계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다른 봉사활동보다 좀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 일을 하게 되는데 매번 이제 간식을 제공을 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좀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간식을 제공하지 못해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마침 좋은 프로그램 인연이 되어가지고 간식 지원받고 해서 좋습니다, 저는. TV로만 보던 행복을 쏘는 차차차였는데요. 이렇게 실제 현장에 나와 보니까 짧은 분량을 담기 위해서 그 반나절 이상의 노력을 하시는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의 요거를 보고 아, 정말 고생이 많으시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부산 시민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행복을 쏘는 차차차.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찾아온 이곳은요, 바로 백스코 오디토리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부산 MBC 연말 콘서트 녹화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제작되는지, 그리고 콘서트 현장은 어떻게 녹화되는지 낱낱이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지금 현재 리허설이 한창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공연 시작까지 4시간 정도 남았는데 많은 분들께서 분주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대에는 오늘의 공연팀이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평상시 팬으로서 정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오늘 같은 음악 방송이나 콘서트 방송에서는 좀 신경 쓰실 게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리허설 할 때 음악을 들어보면서 좀 어떤 음악 스타일인지 이제 좀 익히고 그리고 무빙을 좀 맞추는 그런 중입니다. 각각 카메라의 역할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악의 그런 뭔가 리듬을 이제 시각화시켜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무빙이 많게 이제 해주는 지미집이라든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레일캠이라든지 이렇게 좀 가수들의 얼굴을 좀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 이런 스탠다드 카메라를 써가지고 이렇게 각각 이렇게 좀 찍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장에서 네. 제가 음향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좀 궁금한데 주로 어떤 업무들을 맡아서 하실까요? 정말 잔잔하게 가수들 마이크 전달부터 시작해서 소리에 관한 믹싱이나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이제 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콘서트 같은 경우는 밴드팀이 굉장히 네네. 많잖아요. 좀 신경 쓰실 부분이 그만큼 더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마이크나 이런 기본 신호가 많아지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밴드 관련 설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치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입니다. 네, 공연장 안에서의 모든 리허설을 이 중계차 안에서 PD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너무 궁금하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모니터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혹시 리허설 하실 때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악에 맞춰서 화면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리허설 때 이제 악기 구성이나 공연하는 퍼포먼스 이런 거를 미리 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커팅을 할 건지를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티스트들이 자기들이 진짜 신나서 하는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게 전달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콘서트에 많은 가수분들 오셨잖아요. 혹시 어떤 가수분의 팬이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서울이라는 밴드 그룹을 좋아해서 팬입니다.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운이 좋게도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저 대전 사람인데 대전에서 왔어요. 그냥 그룹을 본다는 자체만으로 너무 영광인데 이렇게까지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더 기쁜 것 같아요. 혹시 개인적으로 누구 팬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밴드 솔루션스 팬입니다. 저는 밴드 설의 팬입니다. 좋아하게 된 계기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이제 밴드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밴드 팀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솔루션스랑 서울이랑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기회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콘서트에 MC로 오게 된 영광스럽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그맨 서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또 연말이면은 또 정말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또 이제 약간 또 기억하고 또 잘 정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요런 또 소중한 자리에 초대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2024의 한 기억에 저도 점 하나는 찍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매끄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연말 콘서트에 이렇게 참가하게 되셨는데 또 소감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연말을 이제 같이 보낼 수 있게 돼서 정말 좋고요. 그리고 또 곧 공연을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또 많은 분들 오실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짧게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좋던 일은 오지 않고 옛날의 기억들은 다시 내게 기대를 기억이 안 나네. 네, 겨울과 정말 잘 어울리는 음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본 무대 때는 어떻게 할지 정말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들어봐야겠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많은 아티스트들 공연 보러 많은 분들 와주시는데 좋은 공연으로 돌아가는 길 또 따뜻하게 만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조그맣고 했다 그대가 꿈에도 닿을 수 없는 별 다시 네가 없어도 괜찮아 여기서 날아가고 있을 거야. 네, 오늘 제가 1일 시민 리포터로 전해드린 부산 MBC 연말 콘서트 촬영 현장 어떠셨나요?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부산 MBC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니, 송민 학생이 진짜 전문 리포터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터뷰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부산 MBC 연말 콘서트 현장에 찾아갔을 땐 무엇보다 이제 가수분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그야말로 재밌게 즐기다 온 것 같고요. 행복을 쏘는 차차차는 프로그램 제작이 단순히 방송 제작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현대사회가 삭막하다, 또 이웃 간에 정이 없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부산에는 따뜻한 정을 나누시는 분들이 많고 또 행복을 쏘는 차차차가 그 현장에 온기를 더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같이 훈훈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이야기는 지역 방송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잘하고 있음을 몸소 확인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칭찬을 해주셨던 생방송 브라보 행복을 쏘는 차차차 현장을 만나보고 왔는데 하승태 교수님, 이 외에 2024년 하반기 부산 MBC 프로그램 중에서 이 프로 좀 괜찮았다 하는 프로그램 있을까요? 네, 특히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을 꼽자면 개인적으로 마이 스테이지가 있는데요. 진행자께서도 앞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마이 스테이지를 부산 MBC의 윈윈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지역 음악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지역 음악가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부산 MBC에서 제공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또 지역민들에게는 지역 음악가들의 개성 있고 수준 높은 그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윈윈 프로그램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게 마이 스테이지도 그렇고 연말 콘서트도 그렇고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께 좀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보연 팀장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꼽으시나요? 네, 저는 생방송 브라보 안에 그 우리 동네 톡톡이라는 그 시청자 제보 영상으로 구성되고 있는 코너가 있는데 그게 소소하지만 시민 인터뷰가 있어서 정말 지역 방송답기도 하고 또 시청자들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좀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보해주신 시청자분들도 내가 제보한 영상이 방송으로 구성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청자 참여라는 것에 대한 어떤 효능감 이런 것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만 한 꼭지 길이가 너무 짧다 보니까 바로 휘발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청자 제보 영상이기 때문에 뭐 영상의 질이라든지 이런 한계는 존재는 하겠지만 제작진이 그 시청자 참여라는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시청자 뇌리에 좀 남을 수 있는 코너로 지속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산 MBC 프로그램에 이렇게 시청자 참여 코너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 참여가 있다면 프로그램 내용도 더 풍부해질 수 있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프로그램 내에서 참여 안내 이런 거는 하고 계시긴 하던데 그런 안내 이외에 뭐 홈페이지 팝업 창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쇼츠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홍보 방안을 다양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참여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담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 MBC의 많은 방송 중에서 그 누구보다 시민과 소통을 많이 하는 방송 중에 하나가 라디오 프로그램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부산 MBC 라디오의 하루를 담아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니 오늘 분명히 라디오국의 하루라고 했는데 왜 경찰청으로 오셨나요? 혹시 저를 잡아가시는 건가요, 감독님? 오늘 여기서 누구 만나기로 해가지고요. 만날 분이 계신가요? 그럼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경찰청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MBC에서 교통캐스터와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을 맡고 있는 임가연 리포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른 시간에 이렇게 경찰청으로 출근을 하시지 않습니까? 라디오 방송 전에 또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 준비하세요? 교통 상황실에서 CCTV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그리고 고장차 소식이나 사고 소식이 있으면 그것도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원고를 써서 방송을 합니다. 꽤 이른 시간에 출근을 했는데 교통방송국에 딱 출근하면은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송 스케줄이? 보통 매시각 57분에 57 교통정보로 방송을 하는데요. 그래서 매시각 47분에 이제 라디오 주조실에 전화를 걸어서 방송 대기를 하고 방송을 합니다. 현재 번영로 위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도심 방향으로 옛 반려요금소에서 수영터널 쪽으로 지정체되고요. 이 시각 만덕대로 만덕성당에서 만덕사거리 쪽으로 신호 2번에 지나되고요. 충혈도로 미남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가는 길은 신호 한두 번에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 라디오국의 하루를 여는 첫 번째 프로그램, 바로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 자갈치 아지매의 부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지매 김예주입니다. 우와, 너무 신기하다. 사실 자갈치 아지매가 오랫동안 하신 성우분이 계시다가 바로 이어서 우리 예진님께서 이제 그 아지매를 잇게 되셨는데 네네. 처음에 딱 결정이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자갈치 아지매의 명성을 익히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제가 자갈치 아지매가 됐다고 했을 때 다들 좀 약간 믿기 어려워하는 그런 눈치였거든요. 저 역시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꿈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지매 김예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국내외 현대미술 작가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미술 장터 부산국제아트페어가 오늘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아시아 대표 아트페어라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매 정오마다 여러분을 찾아가는 정오의 희망곡에 오늘은
제가 출연하는 날입니다. 오늘 방송거리를 제가 미리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와서 어떤 정보들을 전달할지에 대해서 지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찐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론 정오의 희망곡이 꽤나 역사가 짙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 정도 진행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올해 3월이 7주년이었어요. 8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사실 또 매일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코너 준비하실 때 신경 쓸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요일마다 고정 코너가 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은 그 시기에 좀 맞춰가지고 하는 편이고 듣고 계신 분들과 같은 날을 살아가고 있고 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저희끼리는 정희 마을이라고도 할 만큼 사이가 좋은 방송인데요. 중요한 건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등장할 때라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방송을 한번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것이 내리면 차트에 재진입해서 이것 연금이라고도 유명한 노래라고 하는데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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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lal랄랄랄랄랄랄랄랄 하다 보면은 이 많은 분들이랑 또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오늘 사실 새벽 출근해서 좀 피곤했는데 지금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우리 이제 오후 만세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후 만세! 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매일매일 1시간 동안 진행하는 유쾌한 1시간이라는 모토로 여러분들께 찾아가고 있고요. 즐겁고 좀 유쾌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는 아주 재미있는 코너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투리 꽁트 쇼도 있고요. 그리고 새차만 쌓여 맛있는 저녁 메뉴를 소개하는 코너도 있고 또 노래 부르고 여러분의 사연과 희망곡도 많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도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좀 기대해보면서 저도 옆에서 살짝 청취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MBC 오후 만세! 월요병 탓일까요? 몸도 마음도 늘어지고요. 뇌가 거부하는 것처럼 일도 잘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피곤한 월요일을 버티게 하는 힘은 에너지와 즐거움을 줄 음식일 겁니다. 오전엔 오늘 점심 뭐 먹지 하고 오전에 버팁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고 나면요. 식곤증이 몰려오죠. 나른하니 잠이 쏟아집니다. 지금처럼요. 네, 졸리고 피곤한 이 오후를 버티게 하는 힘은 퇴근일 겁니다. 오늘도 애쓴 나를 위해서 맛있는 저녁 한 끼를 선물한다면 금상첨화겠죠? 네. 오늘 어떤 코너 진행하시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6시 10분부터 진행되는 생방송 오늘 저녁 부산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빅데이터 결과를 분석을 해서 랭킹 시사를 전해드리고 관련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정치, 사회, 경제 분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부산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또 부산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생방송 오늘 저녁 부산입니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주제를 던져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언제든지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이른 시간에 촬영을 시작해서 벌써 시각이 오후 6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다양한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의 곁을 지켰는데요. 앞으로도 부산 MBC 라디오는 유쾌하고 또 다양하고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우리 부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MBC 라디오 파이팅! 다음은 저희 부산 MBC 뉴스 보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보영 팀장님께 여쭐게요. 올 한 해 어땠습니까? 네, 저는 부산 MBC 보도에 항상 신뢰가 있습니다. 특히 저널리즘의 본령인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점에서 성역을 가리지 않고 심층 취재와 팩트 체크를 통한 양질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널리즘이 사회에 기여하려면 두 종류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정부패와 스캔들 그리고 위험 요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 해당 이슈에 대한 해법에 대해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문제가 되는 이슈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슈를 공론화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부산 MBC 보도는 그런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부실 행정이나 세금 낭비 문제 그리고 안전 불감증 문제 등에 대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또 부산 MBC 보도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만 그 보도 과정에서 이런 어떤 사회 문제 고발의 나열로만 좀 그친다 좀 그런 점이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데일리 뉴스에서 뭐 심층성이라든지 완결성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그 지역 방송 여건상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이런 보도 내용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든지 그리고 또 다양한 해법 제시를 위해서 전문가 의견 또는 해외 사례 또는 시민사회 의견 등을 수렴해서 이렇게 함께 담으면 조금 더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보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심층 보도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부산 MBC의 보도에 항상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인상 깊게 봤던 보도가 있을까요? 네, 하반기에 지역의 다른 언론사는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지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훼손된 이슈를 부산 MBC가 조금 주요하게 다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 그 국립부경대 학생들이 학교 측의 정치적 활동 불허에 항의하면서 경찰에 체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학생 정치 활동을 억압한다. 라고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역 언론은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단신으로 보도하거나 온라인 기사로만 나왔었는데 부산 MBC만 유일하게 리포트 기사로 메인 뉴스에서 해당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도의 심층성이나 완결성보다는 해당 이슈의 보도 가치를 조금 우선했다는 점에서 좀 인상 깊은 보도였습니다. 네, 하승태 교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실 게 있으시죠? 네, 뭐 특정 뉴스 보도 개별 건수보다는 전반적으로 부산 MBC 뉴스 보도가 공정성과 신뢰도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아마 지역 방송사 중에서는 원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제 마음속에는 원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보도를 통해 지역 여론을 대변하려는 노력을 해왔고요. 특히 올해 이제 한국방송대상 지역 뉴스 부분 수상을 통해서 심층 보도와 취재 능력, 기획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쉽게도 시청률 면에서는 조금 저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지만 디지털 플랫폼, 특히 유튜브에서의 조회수 증가는 좀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얘기를 해주셨던 게 다양한 콘텐츠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좀 어린 세대들이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좀 새로운 옷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산 MBC도 뉴미디어 팀을 꾸리고 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저희 김란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니 혹시 텔레비전 보시나요? 네네네 봅니다. 그럼 저희 부산 MBC 채널도 보세요? 네. 우와! 그러면 저희 부산 MBC에 어떤 뉴미디어가 있는지 아시나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부산 MBC에 어떤 뉴미디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혹시 텔레비전 보시나요?
안 봅니다. 안 봐요. 그러면 뭐 봐요? 아니요. 틱톡 봐요. 틱톡. 부산 MBC 채널 뭐가 있는지 너무 모르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직접 우리 부산 MBC에 어떤 뉴미디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뉴미디어 팀을 찾으려면 가장 먼저 와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부산 MBC 문화방송 따당땅. 역시 아니 이게 지금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시민분들께 뉴미디어가 뭐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여쭤봤는데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뉴미디어 사업국 어떤 곳인가요? 저희 이제 부산 MBC와 관련된 저기 유튜브,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뭐 그런 트위터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가장 열심히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을 쫙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콘텐츠 중심으로 하는 부산 MBC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음악 중심인 뮤직 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전문 채널인 굿닥터인 부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한 10여 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가 바로 SNS 맛집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SNS도 올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주로 어떤 SNS 게시글을 올리세요? 요즘은 주로 아카이브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게 부산의 풍경 같은 거를 옛날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가 최근에 올린 거는 부산에 첫눈 오던 날 그걸 올렸었는데 시청자분들이 팔로워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 팔로우 하시면 커피 주는 이벤트도 매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시민분들 반응이 좀 어때요? 댓글에 막 뭐라고 막 올라와요? 눈 오는 날을 올렸을 때는 시민분들이 다 여기 보면은 28살이던 2008년이네 이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 세대분들이랑 신세대분들이랑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진짜 하고 계신다. 갈구원 여기 동천 아니야? 아니 보기에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똥 냄새가 나는 거야? 자 가보자. 부산 시민 절반은 여기 다 모인 것 같은데 우리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고. 드디어 햄구원과 갈구원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햄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갈구원이에요. 일단은 너무 궁금했던 건 이름이에요. 이게 확실히 조금 특별하다 보니까 왜 햄구원과 갈구원인지 햄구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햄스터예요. 햄스터 연구원 해서 햄구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얘는 갈매기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고요. 부산을 상징하는 갈매기로서 연구원이기 때문에 갈구원입니다. 마냥 재밌고 가볍고 웃긴 내용만은 또 아닌 것 같던데 혹시나 제작하시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시는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래도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프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팩트, 사실에 기반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전달해드리고자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지와 산업용지가 부족한 데다 도심은 산에 가로막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지. 그래서 넓은 땅을 찾다가 에잇 하고 바다를 메워버린 거야. 그렇게 탄생한 북항 재개발, 부산의 미래를 바꿀 돌파구야. 아니 요즘 가장 핫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된 거예요? MZ 세대분들이 좀 더 많이 찾는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부산의 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재밌게 풀어서 내는 그런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햄구원 편집 중이신 거예요? 네네. 어머 대박이다. 아니 편집하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저희 내용을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저희 그 부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뤄주셔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연구 계속 해달라고 하시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안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뉴스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 그 보도국 소속이기는 한데 유튜브 팀이어서 거의 24시간 유튜브는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산대에서 부산대 대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장에도 나가 있고 저희가 그걸 내부에서는 그 현장 중계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저희가 매번 휴대폰으로 봤던 모든 라이브들이 이렇게 또 현장에 또 중계를 연결해가지고 하나하나 와 초를 놓치지 않습니다. 1분 1초 놓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야, 좀 되게 분주한 거 보이시죠? 저 조용히 하고 있어요. 맞다이가라고 하는 게 있던데 그 맞다이가가 뭡니까? 그 맞다 아이가라고 부산 사투리를 줄여서 표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 니도 맞고 내도 맞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자 맞다 아이가라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쪽으로 17개 지자체가 있는데 8개 지자체는 5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예 없고. 네, 아예 없어서 이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부산은 이제 초고층 건물이 가장 압도적으로. 아니 그러면 대본 작성을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다 취재 갔다 오고 또 자료도 조금 찾아서 대본 작성해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혹시 대본을 좀 작성하실 때 유의하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가끔 수치 같은 것들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뭐 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인지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수치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려고 또 예를 들어 수치가 자주 바뀌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맞다이가 이거 맞죠? 맞다이가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돼요? 맞다이가는 아마 12월 말쯤 전국이 좀 안정화되면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도국에서도 콘텐츠가 다양한지 몰랐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나요? 어머, 뭐 하고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아니 휴대폰 보고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강민경의 화요팅 부산 뭐 이슈라고 해서 저희 부산 MBC 유튜브 뉴스 채널에서 네. 라이브로 지금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난 11월 19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과 좀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좀 가까이서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다가 라이브로 좀 소통해보면 어떨까? 댓글로 이제 의견도 주시고 저도 답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부산 MBC 뉴스 유튜브 채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저희에게 전해주셔도 되고요. 저희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셔도 괜찮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부산 MBC 뉴미디어 둘러보셨습니다. 뉴미디어를 담당하는 부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도국에서도 시대에 발맞춰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좋은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었는데요. 부산 MBC 뉴미디어 앞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로 보답해 드릴 거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은 사랑입니다. 부산 MBC 뉴미디어 파이팅! 네, 뉴미디어 팀의 콘텐츠 제작 현장 다녀왔습니다. 심송민 학생은 부산 MBC 뉴미디어 콘텐츠 중에 보는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굿닥터인 부산을 즐겨서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봤었거든요. 네네. 제가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나 어깨 또 등 같은 부분이 아파서 검색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 이력 때문인지 제 알고리즘에 계속 뜨더라고요. 그 이후로 꾸준히 시청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으로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을 캡처해서 저장하거나 앞에 놓친 내용들을 다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로 보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만을 위한 콘텐츠도 좋지만 방송을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
혹은 필요한 정보를 소장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방송 영상 제공의 장으로서 유튜브를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하승대 교수님은 햄구원 나올 때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햄구원, 햄구시를 즐겨봅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에 대한 저의 부족한 지식을 보충해주는 지식 해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 밀착형 콘텐츠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루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부산의 숨겨진 명소라든가 지역 이슈들을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내는 탐사 리포터가 있고요. 그리고 가벼운 시청용 콘텐츠인 현장 인터뷰라는 또 코너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찐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콘텐츠 굿닥터인 부산 그리고 햄구원 연구실 꼽아주셨는데 김보영 팀장님은 어떤 콘텐츠를 즐겨보실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제일 자주 보는 건 MBC 뉴스입니다. 제가 구독 신청이랑 알림 설정을 해놔서 그 부산 MBC 뉴스를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최근에는 그 부산 MBC가 서면에서 열렸던 부산 시민대회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시 접속자 수가 평균 1,000명 내외가 넘던데요. 그래서 지역민이 현재 지금 궁금해하는 곳의 소식을 시의적절하게 연결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는 MBC 특보를 배치해서 그 현 전국의 속보를 또 빠르게 알 수 있게끔 하는 점도 좋았고요. 그 주말 부산 시민대회는 KNN도 함께 좀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지만 평일 그 시민대회 모습을 중계하는 거는 지역에서는 부산 MBC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 현장을 연결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좀 전국이 혼란스럽고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정보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서로 위로도 해주고 의견도 나누고 하는 그런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간 지역의 중요 일정마다 유튜브의 장점을 잘 살려왔던 부산 MBC인 만큼 이번에도 그 강점을 잘 살리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제 부산 MBC 뉴스 채널도 10만 구독자를 향해 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부산 MBC가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금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TV와 여타 미디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융합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콘텐츠의 디지털 친화적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짧고 강렬한 영상 포맷이나 예를 들면 1분 뉴스라든지 혹은 현장 리포터와 같이 수용자들에게 쉽게 접근해서 기존 프로그램의 요점을 빠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속 강조드리지만 시청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죠. 실시간 댓글이나 Q&A 혹은 뭐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시청자와 즉각적인 소통을 하면서 이제 참여 기회를 높여야만 미디어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다양한 콘텐츠 소비 패턴에 맞출 수 있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시청자와의 연결이 곧 콘텐츠임을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산 MBC는 남은 2024년도 그리고 내년 2025년도 또 더 공정하고 신속한 보도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